네, 반갑습니다. AI 기반 창업 방법론 강의를 맡은 이한진 교수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진행했던 내용들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 첫 번째 가져보려고 합니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놀라운 조력자, AI와 창업을 재설계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계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린 스타트업부터 AI 기반 스크럼까지 정말 놀라운 협력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시대의 창업의 설계도를 새로 그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키워드뿐만이 아니라 방법론 측면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오늘은 지난 1 강부터 4 강까지 진행했었던 주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린 스타트업부터 제로 투 원 그리고 디자인 싱킹, 스크럼까지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AI 활용 창업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학습 목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AI 시대 스타트업 성장 여정을 수립하고 또 설계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거고요. 두 번째는 실험적인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가치 제한 창출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태도를 충분히 우리가 학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인재, 기술의 AI 창업 상택의 혁신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을까요? 들어가 보시죠. 네. 우리가 스타트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많이 다뤄 봤습니다. 기억하실까요? 뭐 린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MVP, PMF, 애자일, 피벗 이런 중요한 단어들을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린 스타트업은 최소 기능 제품으로 빠르게 고객과 시장을 검증하고 피벗하는 일종의 실험 중심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정말 널리 쓰이고 있죠. 그렇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키워드, 즉 MVP, Minimum Viable Product, 최소 실행 제품, 최소 기능 제품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핵심 기능만 구현해 시장 반응을 빠르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PMF, 즉 Product Market Fit, 제품과 시장의 적합성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고객이 자발적으로 반복 구매하고 또 추천하는 그런 완벽한 적합 상태를 일컫죠. 에자일은 어떤가요? 약 2주 단위의 스프린트로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하며 점진적으로 제품을 완성해가는 개발 방식을 일컫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만한 정말 멋진 키워드고요. 마지막으로 피벗은 시장 검증 실패 이후에 빠른 방향 전환을 하는 바로 그러한 단어를 일컫습니다. 원래는 농구에서 그 파생된 그런 단어인데 이 스타트업 씬에서 많이 활용되게 돼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는 뭐 줌 인, 줌 아웃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고객 세그먼트를 변경하는 이런 노하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스타트업 필수 키워드를 잘 알고 계시다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크게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BMC는 9 가지의 핵심 요소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시각화한 전략 도구입니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자면요. 위에 있는 7 개의 툴, 즉 핵심 파트너부터 핵심 활동, 자원, 그리고 가치 제한, 고객 관계, 채널, 고객 분류 이런 내용들이 정말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를 가장 아래서 인제 받치고 있는 비용 구조와 수익원, 이 총 9 가지에 대한 핵심 요소들을 여러분들께서 규명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핵심 파트너의 경우에는 이제 누구와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 활동과 자원 측면에서 필수 활동은 무엇인지 또 필요한 자원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고객들에게 그렇다면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라고 하는 이 가치 제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객들과의 관계 유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가치를 전달할 것인지,
누가 우리의 고객이며 가장 중요한 고객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들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탄탄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물론 비용 구조와 수익원에 대한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9가지 핵심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장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전체적인 우리의 강의를 한번 총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탐삼솜이라고 하는 이 분석 체계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탐은 전체 시장, 즉 Total Addressable Market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전 세계의 국가의 잠재적인 수를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다음으로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로 도달 가능한 실제 시장인 SAM이라고 하는 이 유효 시장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SOM, 즉 Serviceable Obtainable Market, 우리의 수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초기 목표 시장이 어디인가를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작게 시작하여 독점 가능한 규모의 성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 탐, 삼, 솜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린 스타트업을 위한 준비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결국엔 도구, 지표, 위험 관리의 조합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10가지 키워드, 뭐 시장 이해도부터 시작해서 제품 이해도, 검증 역량, 린 마인드셋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또 고객에 대한 접근성은 어떻게 있는지, 측정 도구는 어떤 것이 있고, 그렇게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런 부분들을 다 수행할 수 있는 팀의 역량은 어떤지, 혹시 우리가 갖고 있을 만한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아울러 전체적으로 이 일정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정말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고 한다면 린 마인드셋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빠르게 학습하고 또 실패해 보고 다시 도전해 보는 이러한 도전적인 정신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나요? 네. 바로 이 린 스타트업 AI 시대의 빠른 가설 검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가장 첫 번째 강의를 저희가 시작했었습니다. 완벽한 계획보다는 빠른 실행과 학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미지처럼 핵심 가치를 잘 정한 다음에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설계하고 검증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를 기능적으로 잘 정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MVP를 만들고 나면 핵심적으로 검증할 지표 3가지 정도 잡아봤습니다. 기억하실까요? 첫 번째는 재사용률입니다. 얼마만큼 이런 부분들을 다시 사용하고 추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너무 중요할 텐데요. 이것이 잘 된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지불할 의사, willing to pay, WTP라고 하는 키워드를 충분히 좋게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NPS라고 하는 지표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숫자적으로 여러분들의 핵심 검증을 할 수 있는 지표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AI 기반 창업 방법론 1강을 시작했었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본다면 실험의 속도가 성장을 맞는다. 즉 build, measure, learn 이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선순환 구조, 루프를 잘 만드는 게 매우 필요했죠. 예를 2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계하는 측면에서 랜딩 페이지를 잘 만들면 그 안에 가치 제한에 대한 부분들이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measure, 즉 고객들이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고 찾아오는지에 대한 측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즉 call to action이라고 하는 CTA 버튼을 통해서 클릭률을 측정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면 실수요를 판단해서 뭐 예를 들면 이메일을 보내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결제를 다시 시도한다라든지 추천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인사이트를 도출하면 다시 위에 최소 제품을 구축해서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루프를 만들 수 있겠죠.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뭐 멋진 서비스를 만든 다음에 API를 연결해서 기존 툴과 연동하는 방식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기능들을 조합해서 워크플로우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하고 나면
실제로 가치 검증 실행을 통해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사이트를 충분히 도출할 수 있겠죠. 이 또한 build, measure, learn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 단계별로 핵심 도구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었습니다. 수립을 하고 실험한 다음에 개선하는 이러한 맵이 되겠죠. 데이터 기반의 학습과 Product Market Fit, PMF를 발견하는 것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겁니다. 잘 된다면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피벗을 해서 더 훨씬 개선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챗GPT나 클로드와 같은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시장을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구글 어널리틱스나 핫jar, 웹플로우와 같은 사용자 행동 추적 및 MVP 제작할 수 있는 도구들을 활용해서 실험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자동화할 수 있는 툴도 요즘 시장에 정말 많이 나와 있는데요. 뭐 엠파렌이나 자피어, 메이크와 같은 도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오픈 AI의 API를 좀 연동한다든지 스트라이프의 사례들을 활용한다 그러면 서비스 연동 및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옵티마이즈나 뭐 세그먼트, 루커와 같은 A/B 테스트를 전형적으로 할 수 있는 툴들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필요하다면 데이터 통합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진행해서 개선할 수 있는 성장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도구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때 AI 시대의 창업 방법론을 우리가 충분히 실행할 수 있을 겁니다. 스테이지별로 실행 가이드도 여러분들께 전달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 단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1 부터 4 까지 4 단계 정도로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엔 핵심 가치를 실행하기 위해서 필수 기능을 만들고 또 실행하고 검증하는 방법론들을 일컫습니다. 먼저 스테이지 1 에서는 고객 문제의 강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또 두 번째로 스테이지 2 에서 MVP로 해결책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죠. 세 번째로는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해서 뭐 전환이나 마진을 점검하고 수익 파이프라인을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지 4 에서 확장성이나 채널 적합성을 확인해서 이것이 반복 가능한 성장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필요할 겁니다. 네. 이렇게 북극성 지표를 설정해서 린 스타트업의 방법론을 체계화하고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방법론을 여러분과 함께 챕터 1 에서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그 이후에 스테이지 2 디자인 싱킹이라고 해서 AI 시대의 사용자 중심의 혁신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다뤄봤었습니다. 기술보다는 사용자 맥락이 답이다라고 하는 부분 함께 다루어 봤는데요. 이 린 스타트업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실전 가이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이시는 것처럼 필요하다면 고객 여정 지도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페인 포인트를 정리하고 또 문제 정의를 문장 형태로 잘 정의하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공감 지도를 만들고 어디에서 우리가 실패했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분석한다 그러면 다음 단계의 개선 성장을 하는데 훨씬 유효했죠.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즉,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엔 어떻게 만들까의 기술 중심의 문제 정의였다면 이제는 이것이 사용자에게 어떠한 가치를 주는가라고 하는 사용자 중심의 핵심 질문으로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추상적인 데이터가 아닌 현장을 관찰하고 또 맥락의 인터뷰로 사용자의 숨겨진 니즈와 행동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죠. 이렇게 공감, 정의, 발상, 프로토타입, 그리고 테스트 하는 이 디자인 थिಂಕಿing의 중요한 단계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하기를 충분히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AI 시대에 아마도 공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기존에는 직감과 경험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숨겨진 니즈를 발견하고 또 편견이 적은 관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나왔죠? 바로 소셜 리스닝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X 등과 같은
소셜 미디어에 여러 대화들을 수집해서 자연스러운 맥락에서의 불만을 포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실까요? 이를 통해 행동 데이터를 추적하고 또 LLM을 활용해서 심층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구글 어널리틱스나 핫잘과 같은 사용자의 망설임 부분을 추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이탈 지점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이렇게 수천 개의 피드백을 요약해서 자동으로 또 LLM 모델을 통해 추출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AI와 함께 분석하고 또 심층적인 인사이트를 우리가 충분히 잘 발견해낼 수 있을 겁니다. AI로 디자인 띵킹에 있어서 특히 정의나 발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속화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좀 유사할 수 있겠지만 텍스트를 통해서 패턴을 발견하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수천 건의 고객 피드백에서 핵심 문제점을 추출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을 미로나 노션 AI가 브레인스토밍 결과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기능도 요즘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이디어 군집화, 클러스터하는 부분도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생성형 AI로 기술적인 제약 없이 다양한 해결책을 빠르게 시각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일종의 제약 없는 아이데이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솔루션을 발산하고 또 인사이트나 솔루션을 도출해 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데이터 기반으로 정확하게 또 가속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린 스타트업 디자인 띵킹 외에도 제로 투 원 AI 시대의 시장 개척에 혁신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0에서 1로 경쟁 없는 시장을 과학적으로 만드는 방법 기억하실까요? 기존에 경쟁이라고 하면 뭐 동일한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가격이나 마케팅 경쟁을 하는 부분으로 굉장히 생존 투쟁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머물러 있었다면 이 제로 투 원을 통해선 창조적인 독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새로운 문제를 정의한다든지 독자적인 기술이나 솔루션을 가지고 시장을 독점하고 또 고수익, 즉 지속 가능한 성장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여기서 나온 수익은 R&D로 재투자해서 정말 더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시장의 독점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핵심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장 재정의. 두 번째, 독점적 우위 구축. 세 번째, 지속 성장입니다. 시장 재정의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독점으로 완성을 할 텐데요. 기존의 툴을 따르지 않고 또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창조해낸 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단순한 차별화를 넘어서 모방 불가능한 기술적인 진입장벽을 확보하는 것이 이 독점적 우위를 구축하는 데 매우 필요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경쟁력이 강화되는 이 선순환 시스템, 즉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게 된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독점적 우위를 가속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를 축적하고 또 AI 모델을 활용해서 이를 고도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치 경험이 향상되고요. 그러다 보니 사용자가 더욱더 증가하는 이 플라이 휠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기회 탐지 검증이 가속화될 수 있고 또 데이터가 성능을 키울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특화된 AI로 장벽을 강화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후발 주자가 모방할 수 없는 독자적인 데이터와 모델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기술적인 평가 매트릭스로 잘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뭐 기술적인 실현 가능성을 데이터로 검증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시장 혁신할 수 있는 부분들의 과제를 도출하고요. 또 특허나 논문으로 실현성을 검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혁신이나 난이도를 종합해서 기존 대비해서 진짜 10배 이상의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 예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기술 성숙도 측면에서는 현재 상용화 가능한 수준인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뭐 구글 스콜라의 여러 특허나 기술들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구현 난이도, 즉 3 개월 내에 MVP가 충분히 개발 가능한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검증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기존 대비해서 개선이 얼마나 되는지, 또 데이터로 성능 혁신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AI를 활용할 수 있겠죠. 특허 침해나 규제 이슈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요즘은 AI로 충분히 법률 검토를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네. 이렇게 제로 투 원까지 진행을 하고 난다면 실제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론이 필요한지를 우리 스크럼이라고 하는 4 강에서 찰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3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요. 기억하실까요? 첫 번째 투명성, 두 번째 점검, 세 번째 적응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자동화된 초고속 실행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투명성 측면에서는 먼저 프로젝트 진행 현황의 실시간 데이터 시각화가 가능한 부분이 필요할 겁니다. 아울러 점검,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개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행하는 스프린트 성과를 AI 주도로 피드백을 주고 또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로 점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변화에 대응하는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즉 적응,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스크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대표적인 예시로 MS의 코파일럿, 그리고 어주어, 그리고 데브옵스, 리니어를 함께 구축했던 사례를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먼저 GitHub에 있는 여러 가지 코드 작성을 자동화해서 개발 속도를 비약적으로 가속화했던 부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주어에서 데브옵스를 통해 프로젝트 계획, 품질 관리, 배포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었던 그런 멋진 사례도 있었죠. 이를 기반으로 리니어를 연동해서 뭐 작업의 흐름을 최적화하거나 상호 의존성을 자동으로 파악해서 이 워크플로우가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담당자를 자동으로 추천해서 장애 요소들을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도 하고 또 사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죠. 시차와 언어 장벽을 넘어서 글로벌 협업 환경을 강화할 수 있는, 말하자면 글로벌 콜라보레이션의 정말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신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실행 계획 전환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회고 개선점을 구체적인 액션 아이템으로 전하는 것이 필요한 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나아가서 시장 변화에 얼마만큼 잘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리스트로 연결될 겁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 변경을 즉시 개발 스프린트에 반영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돌발적인 어떤 기술적인 이슈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이슈 대응 능력을 우리가 정말 잘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항상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0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모니터링하는 게 되게 필요하겠죠. 팀 피드백을 기반으로 프로세스 자체를 진화시키는 부분도 이 지속적인 개선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체크리스트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적용한 체크리스트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제 현업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전체적으로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로드맵까지 우리가 살펴본다면 단순한 체크리스트를 넘어서 실행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단절이 어디서 있는지를 발굴하는 아이덴티파이 단계가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 AI 솔루션을 그렇다면 어느 단계에 적용할 것인가. 세 번째로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해서 구현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모니터링해서 퍼포먼스 트래킹도 하고요. 또 피드백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반복 업무를 제거하고 또 효율을 극대화해서 우리가 실제로 최적의 AI 모델을 선정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구축할 수 있겠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한 퀴즈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린 스타트업에서 피벗을 결정할 때 스크럼 방식으로 회고를 통해 팀 내 학습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 다음 문장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의 선택 3초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바로 네, 오! 맞습니다. 스프린트 리뷰와 회고를 통해 데이터와 학습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린 스타트업의 피벗 의사결정을 구조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죠. 스크럼의 정기적인 리듬을 감정이나 인상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가 사실 기반으로 대화를 이어가도록 도와주고요. 또 이 덕분에 피벗 여부를 작은 단위로 그리고 단호하게 빠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잘 풀어주셨습니다. 한 문제 더 가볼까요? 디자인 싱킹과 제로 투 원을 함께 적용할 때 문제 제정이 단계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함정은 무엇일까요? 보기 세 가지 나갑니다. 1번 고객 여정과 맥락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것. 2번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재구성해 보는 것. 3번 강력한 경쟁 제품의 기능 목록을 기준으로 삼는 것. 네. 다음 중 가장 주의해야 할 함정은 무엇일까요? 3초 드립니다. 3, 2, 1. 결정하셨을까요? 정답은 바로 네, 3번 강력한 경쟁 제품의 기능 목록을 기준 삼는 것 맞습니다. 디자인 띵킹과 제로 투 원의 핵심은 바로 여러 관점에서 문제를 재구성해 보는 것일 텐데요. 디자인 띵킹을 만약에 한다면 문제 제정위에서는 '지금 보는 문제 프레임이 맞는가?'라고 하는 다시 묻는 과정을 일컫습니다. 고객 여정과 맥락을 심층 탐구해서 제로 투 원 혁신을 위해서는 단순한 기능 비교가 아니라 문제 프레임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네, 핵심적인 부분 여러분 정말 잘 맞춰 주셨고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활용 창업 실전 가이드로 크게 세 가지의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잘 다뤄봤습니다. 첫 번째, AI 시대 스타트업 성장 여정을 수립하고 또 설계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잘 배양했고요. 또 가치 제안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태도도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인재 기술의 AI 창업 생태계의 혁신을 잘 우리가 배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다루어 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을까요? AI 기반 창업 방법론 정리 첫 번째 시간. 놀라운 조력자 AI와 창업을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가 잘 가져보았습니다. 린 스타트업부터 디자인 띵킹, 제로 투 원, 그리고 AI 기반의 스크럼까지 성장을 향한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